오늘은 저희가 임신 후기, 간단하게 말하면 임신 후기, 우리가 어떤 임신 과정들을 겪었는지, 그리고 이제 제가 임신했을 때 또 남편은 어떻게 하면 좋은지, 또 어떻게 했을 때 제가 너무 좋았는지 좀 이런 것들을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네, 이제 예영이는 어느덧 두 번째 지금 임신을 쭉 이제 말기에 접어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두 번 임신을 했으니까 두 번 다 경험들이 있을 거고 해서 각 초기, 중기, 말기 또는 그 초기 이전에 또 어떤 부분들에 좀 미리 알아야 될 것들이 뭐가 있고 저희의 경험이니까 이거는 뭐 여러분과는 또 많이 다를 수 있고 각 사람마다 임신 증상이나 이런 거 워낙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의 경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임신이라는 이걸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진짜 이제 불확실성을 향해서 우리가 가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서울 수 있는 여행인 것 같아요. 왜냐면 사람마다 어떤 증상이 나올지도 모르고 얼마나 심할지도 모르고 어떤 아이가 나올지도 모르는 거고 이렇기 때문에 증상이 다 다르고 사람마다 워낙 경험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게 진짜 you don't know what to expect. 뭘 기대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임신에 들어가기 전에 함께 준비하면 좋을 게 이런 리서치 같은 것도 물론 좋지만 특히 제가 느껴지는 거는 임산부가 되실 모든 분들이 미리 몸을 만드는 것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느껴졌어요. 지금 두 번의 과정을 거쳐보니까. 맞아. 왜냐면 제가 첫째를 낳았을 때 제가 워낙에 좀 마른 체질인데 이 마른 비만형 체질이어서 그러니까 말라 보이지만 사실은 근육이 전혀 몸에 없었던 그래서 전혀 없었던 그래서 애를 낳을 때 제가 난산을 거의 하게 되니까 막 걸어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제대로. 그래서 간호사님한테 애를 낳고 나서 제가 왜 이렇게 힘들게 나왔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간호사님이 근육이 없어서 그렇다고. 그래서 선천적으로 근육이 많게 태어나신 분들은 진짜 너무 축복을 받으신 건데 저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미리 운동을 하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필요했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로건이를 낳고 저는 둘째를 위해서 내가 이제는 근육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이제 마음을 먹어서 그때부터 열심히 좀 운동을 하게 된 것 같아요. 필라테스도 엄청 열심히 하고 맞아. 홈트도 이제 해보고 하면서 지금은 좀 근육이 생긴 상태인데 그래서 둘째를 낳을 때 이제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한 맞아요. 이번에 또 하나의 실험이 될 거예요. 과연 또 이번에도 똑같이 힘들까? 아니면 과연 그 많은 운동을 해놓고 코어 머슬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코어 머슬이 잘 이제 만들어져서 훨씬 더 수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임신 전에 나의 몸을 건강을 미리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게 되게 중요한 이유가 임신 초기 아이가 들어서고 나서 참 희한하게도 별 증상이 없다가 물론 증상이 먼저 있어서 확인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알게 된 다음부터 갑자기 증상이 오더라고요. 이게 심리적인 게 있는 건지 예를 들면 입덧 바로 첫째나 둘째나 둘 다 알기 전에는 몰랐는데 우리 이제 병원에 가보자 혹은 임신 테스트기를 해보자 라고 해서 알게 됐을 때부터 제가 입덧이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심리적인 것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속이 울렁거리는 그 느낌과 막 입덧 morning sickness worst enemy 이게 사람마다 이 정도가 다 다르더라고요. 그치? 사람마다 다 달라서 엄청 다르지. 참 가늠하기가 어려운데 진짜 임신 초기 때 뭘 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특히 저희 첫째 때는 회사를 다니고 있을 때였잖아, 하니까 회사 다니기가 너무 힘들었던 그 초기 때가 나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9개월 가는 거구나 이제 10개월 동안 이렇게 힘들겠구나 했는데 또 놀랍게도 중기 말기 가면서는 이제 입덧은 쭉 없어지는 건데 초기 때가 너무 그게 힘들 수 있다. 첫 한 6주? 5, 6주쯤에서 보통은 12주. 많게 가면 이제 20주까지가 이제 입덧 기간인 거죠. 그래서 예영이는 what about you? 저는 이제 로건이 때는 6주 때 알게 됐는데 그때 알고 12주, 딱 12주까지만 입덧을 하고 진짜 신기하게 그냥 입덧이 끝나버렸어요. 진짜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거 같아. 근데 이제 둘째는 6주 때 알고 한 25주까지 갔나? 20. 야, 진짜 오래 갔어요. 진짜 오래 갔어요. 20주가 지났는데 왜 아직도 내가 속이 울렁거리지? 총 49주거든요. 그러니까 20주면 진짜 절반 동안 입덧이 진짜 아이마다 다르구나를 또 지금 느끼고 있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초기 때 입덧 때문에 많이 잘 쉬어주기도 해야 되고 뭘 막 운동도 막 열심히 해야지 하는데 초기 때는 예영이 막
운동할 수 있는 막 그 상태가 아니에요. 진짜 입덧이 오면은 진짜 like 너무 할 수 있는 것들도 제한되고 먹는 것도 제한되고 막 특히 뭐 특정한 냄새에 대해서 더 예민해질 수도 있고 뭐 특정 음식만 먹고 싶을 수도 있고 되게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서 이제 남편의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을 미리 알아서 잘 대비를 할 필요가 있어요. 남편인 제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꿀팁은 생강 에이드입니다. 생강 에이드가 가장 저희의 경우에서는 가장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생강 에이드를 진짜 첫째 때는 제가 정말 정보는 없고 처음 해보는 거고 열정은 불타오르고 내가 다 해줄게. 그래서 생강을 직접 사가지고 청을 만들어서 에이드를 만들어줬었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임신한 아내를 둔 남편은 정말 이게 쉬운 게 아니구나. 아내도 힘들지만 남편도 참 힘든 거구나. 막 이랬는데 그 뒤에는 생강 에이드 생각해보니까 그냥 생강청을 사면 되는구나. 맞아. 둘째 때는 그냥 생강청을 사가지고 에이드로 이렇게 탄산수랑 같이 섞어가지고 이렇게 그때그때마다 마셔주고 맞아. 잘 쉬어주고 너무 덥지 않고 너무 춥지 않고 그 온도를 잘 조절해가면서 또 적절히 굉장히 중요한 게 Why am I the one saying all this? 왜 허니가 나를 더 잘 관찰했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건가? 약간 관찰국인가? 되게 중요한 게 뭔가 취미 생활이나 뭔가 내가 집중할 거리가 필요한 것 같아요. 보면 예영이도 입덧이 엄청 심하다가 뭔가가 뭐 사람들 앞에서 뭐 나눌 일이 있거나 뭐 이렇게 촬영을 한다던가 뭔가가 이렇게 딱 집중할 때는 이게 입덧이 가라앉아. 살짝 없어. 인식이 안 되는 느낌? 그러다가 또 끝나면 막 갑자기 확 올라오고 그러기 때문에 뭔가 취미 생활이나 뭔가 하나에 몰두하는 거 뭐 그게 퍼즐이든 뭐 knitting, all kinds of stuff. 맞아. 그래서 그때 예영이는 넷플릭스 진짜 많이 봤던 것 같고. 뭐 한 번은 이제 퍼즐 이제 제가 500피스짜리를 이렇게 맞췄는데 또 그런 거 할 때는 또 괜찮아. 집중을 괜찮고 할 때.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괜찮고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걸 할 때 입덧에 대한 생각을 안 하게 되니까 좀 덜 울렁거리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또 많은 좀 심한 사람들은 이제 입덧 약을 먹기도 해서 그런 옵션이 있긴 한데 우리는 그걸 안 했지. 그걸 안 하고 싶었어. 그래서 그게 초기에 있을 법한 일들. 그리고 이제 중기로 넘어가면은 저는 중기가 가장 저한테 안정적인 시기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아이도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고 잘 크고 있고 입덧도 이제 조금씩 저물어가고. 없어질 때고 그래서 그냥 배가 나온 거지 그래도 괜찮은 정도. 왜냐면 배가 또 많이 나오면은 막 숨차고 이런 게 있는데 배가 좀 덜 나왔을 때는 그래도 그냥 평범하게 살 수 있는 시기. 그래서 로건이 때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괜찮았어요. 그냥 몇 가지 단점이 있다면 서 있는 게 좀 힘든 거. 왜냐면 좀 허리에 좀 무리가 가고 몸이 좀 몸이 좀 무거워지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모델 에전시에서 일을 했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매니저로 촬영장에 나가면은 그냥 제가 스스로 앉을 길을 찾아서 계속 앉아서 저는 통역을 하면 됐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었고 전반적으로는 그냥 그때 당시에 이제 임신을 했으니까 뭐 갑자기 뾰루지가 뭐 한두 개씩 난다든지 갑자기 좀 다리에 쥐가 난다든지 좀 이런 것들은 있는데 저는 사실 굉장히 원만하게 임신 중기를 보낸 편인 것 같아요. 이번에도 사실 그렇고 그래서 지금은 첫째랑 좀 다른 거는 제가 일은 안 하지만 이제 이 공동체 생활에서 제가 요리를 담당하기 때문에 요리를 하기 위해서는 제가 좀 1시간 정도는 계속 서 있어야 된다는 거. 근데 그게 저한테는 조금 빡세다면 빡셀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계속 서 있으니까 제가 다리가 되게 저리고 막 이런 증상들을 좀 보게 돼가지고 근데 또 감사한 거는 수환이가 같이 요리를 도와줬기 때문에 그것도 솔직히 난 힘들다고 할 수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이번에 둘째 때는 중기까지 이제 쭉 입덧이 이렇게 진행되어 와서 좀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어려웠고 사람마다 워낙 이게 또 다양하고 진짜 토하는 사람들도 많고 병원에 실려가는 사람들도 있고 진짜 몸이 완전 망가지는 사람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진짜 부부로서 이런 것들에 이런 변수들에 대비를 하고 미리 알아두고 특히 anything can happen 이라는 그거를 놓고 남편도 항상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뭐를 우선순위로 둘 건가 이제 그런 difficult choice를 make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진짜 부부 안에서 어떤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걸 인식하고 거기에 맞게 언제든지 뭐 직장하고도 이제 클리어하게 커뮤니케이션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만약에 직장이 이해해주지 못하는 직장이면은 정말 내가 생각을 할 때가 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거를 선택할 것인가 나의 가정을 선택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그런 순간들이 올 것 같아요. 초기 중기 딱 지나면서. 맞아. 왜냐면은 진짜 임신을 하게 되면은 이런 호르몬 변화도 있기 때문에
되게 확 예민해질 수 있고 아하. 그래서 하나를 그냥 말했는데 거기서 내가 갑자기 막 상처받을 수도 있고 막 야.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야. 산후 우울증이 아니라 이미 산 전 우울증으로도 갈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네, 이게 네. 케어해주는 남편이 없으면. 왜냐면 내 몸이 어. 변하고 있고 내가 아름다운 레이디에서 갑자기 배가 나오고 갑자기 막 맞아, 살이 맞아. 찌고 막 이런 몸의 모든 변화들을 하는 게 사춘기 때 우리가 다 막 반항하고 이러는 게 몸이 변할 때 그런 게 일어나는데 호르몬 막 이런 것들. 근데 임산부도 지금 비슷한 그런 과정들을 겪는 거기 때문에 맞아. 내가 진짜 고마웠던 게 첫째 때나 둘째 때나 제가 워낙에 좀 이렇게 제 날씬한 형태의 저를 너무 좋아하는 터라 배가 막 나오고 막 가슴이 커지고 막 이런 게 저는 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 야. 못생겨 보이고 너무 뚱뚱해 보이고 완전 부해 보이고 막 이러니까 이제 가끔씩 이제 계속 거울을 보면은 막 진짜 나 너무 뚱뚱한 것 같다고. 진짜 막 너무 막 이렇다. 이러면 이제 수환이가 내가 세상에서 본 몸매 중에 제일 예쁘다고 이제 그렇게 말을 해줬었거든요. 야, 특히 그래서 첫째 때도 그렇고. 본 둘째 때도 몸매가 그렇고. 없으니까. 그렇긴 그런데. 그리고 이제 어쨌든 그렇게 좀 예쁜 말을 해주는 게 아내한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도 저는 야.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야. 그래서 남편의 서포트가 얼마나 저한테 큰 작용을 했는지. 그래서 임신을 하고 내가 뭔가 좀 못나 보이거나 이런 모습들이 있어도 남편이 계속해서 저를 사랑해 주는구나 이런 확신을 계속 주고 할 때 저는 그냥 그렇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그 관점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여성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man과 woman의 차이는 womb가 있는 man이라는 거예요. woman. womb가 있어요. 자궁이라는 게 있어서 그걸 통해서 지금 아이를 생명을 잉태하는 그거는 진짜 하나님이 피조물을 창조할 때와 가장 우리가 인간이 비슷한 느낌을 경험할 수 있는 엄청나게 귀하고 거룩하고 정말 말로 표현이 안 될 만큼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하기 위해서 내가 감당해야 되는 내가 치러야 될 대가들이 지금 있는 거죠. 그런 대가들에 대해서 내가 진짜 자랑스럽게 여기는 관점이 필요한 것 같아요. 막 내가 내 미모를 잃었고 막 내 젊음을 잃었고 뭔가 내가 예전에 누렸던 많은 것들을 이제 누리지 못하고 이런 관점이 아니고 내가 지금 잃는 것에 계속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지금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되새겨주는 게 또 남편이 옆에서 호르몬 막 하고 막 기분이 막 업 앤 다운 하고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때 남편이 옆에서 It's okay, it's okay, it's okay, you're doing good. 지금 엄청 우리 잘하고 있고 지금 엄청나게 그냥 너는 하루 종일 이렇게 레이지하게 막 입덧 속에 이렇게 보낸 것 같더라도 지금 너의 몸속에 엄청나게 생산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하루하루 1분 1초가 지날 때마다 생명을 향해서 우리가 가고 있는 거야. 이게 얼마나 사실 프레셔스한 거예요. 맞아. 그리고 나는 또 고마웠던 게 그렇게 격려를 해준 것도 있지만 이제 허니가 내가 어쨌든 꾸미는 걸 좋아하고 내가 나를 잃고 싶지 않은 모습들이 있는데 Yeah. 그런 것들을 다 서포트 해준 거. 그래서 뭐 내가 좀 화장을 하고 친구들 만나러 가고 싶다 하면은 또 그렇게 해주고 뭔가 좀 아기를 낳아서도 좀 나에게 더 자유를 줌으로써 나를 이렇게 계속해서 나를 잃지 않도록 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난도 되게 고마웠던 것 같아. Thank you. So 진짜 이 서로의 서포트가 너무 많이 필요한 부분이고 정말 엄청나게 위대한 일을 하고 있다는 관점을 부부가 함께 계속해서 이렇게 서로에게 encourage 해주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한쪽이 다운된다고 다른 쪽이 막 더 막 심란해지고 더 혼란스러워서 더 다운되고 이러면은 이게 악순환이 되니까 그걸 끊어주고 선순환으로 갈 수 있도록 더 축복해주고 더 생명의 말들을 해주고 더 격려를 해주고 이런 게 관점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말기는 나한테 첫째 때는 좀 짜증이 많아졌던 Yup. 시기였던 것 같은데 누가 내 안에 그러니까 본 적이 없잖아 내 아기를. 그러니까 누가 내 안에서 자꾸 꼬물꼬물거리고 자꾸 발로 차고 막 갈비뼈 때리고 골반 때리고 막 이런 것들이 또 아픈 걸 되게 싫어하는데 저는 막 그런 게 있으니까 막 짜증나고 막 화나고 막 왜냐면 너무 얘도. 아프게 하니까 이게 그냥 이렇게 얌전하게 되게 아름답게만 꼬물꼬물 거리면 내 아이가 움직이는구나 하면서 맞아. 되게 뷰티풀할 것 같잖아요. 맞네. 막 갑자기 치고 막 이때 이 말기를 정말 맞아.
잘 나타낼 수 있는 그 하나의 증상이 있다면 화장실. 맞아. 아이가 커지면서 방광을 누르고 막 이러기 때문에 가끔 막 방광을 차기도 하고 그런데. 맞아. 그래서 이제 중기 말기 때 Yeah. 이제 화장실을 새벽에 이제 적게는 한 번, 많게는 진짜 6번까지 Yeah, wow.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Imagine that. Yeah. 하룻밤 그게, 사이에 화장실을 1시간에 한 번, 1시간 반에 한 번. 이게 임신했을 때 아기 낳기 전에 많이 자더라고 하는데 대체 언제 자라고 하는 거야? 좀 이런 Yeah, 생각이 yeah. 들 정도로 그래도 뭐 항상 그런 게 항상 뭐 6번씩 새벽에 화장실을 가는 게 아니니까 더 괜찮긴 하지만 무슨 그런 부분들이 내가 감당해야 되는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Yeah. 근데 이제 말기 같은 경우는 곧 내가 우리 아이를 보게 될 테니까 첫째 때는 물론 제가 못 봤으니까 아기를 짜증이 좀 많았는데 얘 왜 이래? 막 나 얘 진짜 싫어 와. 진짜 화냈었어요. 막 진짜 화내고 이랬는데 둘째는 이제 제가 로건이를 낳아보고 얼마나 사랑스러운지를 아니까 좀 더 소망이 좀 생기죠. 더 설레는 거예요. 얘가 차도 아프긴 하지만 그래 빨리 나와라. 좀 이런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첫째랑 둘째랑 이게 일단 진짜 다르고 사람의 몸이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게 첫째 땐 이랬는데 둘째 땐 왜 이래 라고 생각할 게 정말 임신 때부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태어났을 때는 너무나 당연한 거고 각 아이에게 각 아이에게 맞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또 둘째는 어떤 모습일까 좀 이런 걸 기대하면서 말기는 좀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말기인데 이제 야, 야 그리고 몸이 이제 가장 눈에 보이게 변하는 시기잖아요. 말기가 가장 배도 부르고 배만 부르는 게 아니라 여성의 몸 진짜 많은 부분들이 변하더라고요. 가슴도 커지고 맞아. 막 몸의 변화들이 막 맞아. 여기저기 막 살이 더 붙는다든지 살이 더 빠진다든지 막 붓고 맞아 다리도 붓고 무거워지니까 이게 다리가 익숙하지 않은 이 짧은 시간에 몸이 확 불었을 때 다리도 감당하기 힘들고 허리도 감당하기 힘들고 막 이렇기 때문에 진짜 마사지 많이 해줘야 되고 혈액순환이 잘 될 수 있도록 뭐 조격이라든지 뭐 각종 방법들을 써서 이겨내야 됐던 것 같아요 말기를.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진짜 서로 부부가 한 이렇게 딱 골 가지고 이게 얼마나 귀중한 건지를 딱 인식하고 같이 하나하나 뭐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또 거기에 매치를 해줄 수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남자도 진짜 남편도 그럴 수 있는 여유가 필요한 것 같아요. 만약 직장 때문에 너무 바쁘고 막 집에 돌아오면 막 아무 여유가 없어 다른 생각할 그러면 좀 위험할 것 같아요. 그때부터 다 망가지는 거예요. 막 남편의 눈에 옛날만큼 막 아름다워 보이지도 않고 막 나는 열심히 일하고 돌아오는데 막 나는 다 지쳐 있는데 막 또 케어해야 될 사람이 있고 막 이래서 막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이런 날이 계속 반복되면 그건 그냥 가정이 망하는 것의 시작이 될 거예요. 맞아. 네. 그러니까 남편도 만약에 직장이 있다면 조금 그 직장에서 내가 어떻게 지혜롭게 네. 내 마인드를 망치지 않고 잘 좀 지낼 수 있을까? 왜냐면 직장 속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니까. 그리고 아내도 그런 남편을 이해해주면서 남편이 다시 직장 속에서 힘들었을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뭔가 남편이 나한테 뭔가를 해줄 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appreciate 하는 태도가 있으면은 더 좋지 않을까? 왜냐면 나도 가끔씩 이제 허니가 너무 나한테 잘해주면은 가끔씩 좀 spoil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 근데 나는 맞아, 이제 그때 누리고 싶어 하고. 더 막 사실 좀 더 해주면 안 될까 막 막 이러는데 그때마다 좀 깨닫게 되는 것 같아. 근데 이거는 당연한 게 아니다. 수환이도 체력적으로 나보다 훨씬 안 좋은데 나를 위해서 해주는 게 이건 엄청 고마운 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도 좀 더 수환이한테 더 잘해주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런 선순환이 계속해서 있어야 이렇게 임신이라는 게 진짜 쉽지 않은 과정이기 때문에 출산 이후는 당연히 더 쉽지 않지만 임신부터가 이미 시작이기 때문에 그동안 또 저희의 관계를 더 돈독하게 쌓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이 섹스의 변화. 이 부분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스킨십적인 면에서 부부 관계 안에서 불편한 상황들이 이제 생긴다는 거죠. 신혼 때는 막 everything just clicked, everything just worked. When I want to do it, you want to do it, and when we do it, it's incredible. 막 이랬다면 임신하고 나서는 이제 there are a lot of things you gotta consider. 아내의 몸이 아플 수 있고 변화되는 과정 가운데 이게 매치가 안 될 수 있단 말이죠. 되게 막 나는 우울증 겪고 있고 막 감정 기복 있고 이런데 막 남편은 나 하고 싶은데 막 그런 것들을 서로 잘 조율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 때문에 뭐 몸이 아플 때도 있고 뭐 감정 기복이 있을 때도 있고 뭐 내가 지금 막 성욕이 올라오는데 막 아내는 전혀 아니야 막 이런 것들 속에서 또는 또 반대일 수 있어요. 갑자기 이제 또 아내가 딱
성유가 했는데 나는 막 너무 막 지금 무드가 아니야 막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진짜 지혜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시도해보지 않은 것들 많이 시도해보고 서로 막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실험을 많이 해보면서 둘에게 맞는 그 리듬을 좀 맞춰가는 것도 되게 지혜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역시나 소통이죠. 클리어하게 소통하는 거 계속 혼자서 이렇게 막연하게 참으면서 계속 이렇게 death stare 이렇게 은근히 이렇게 째려보면서 이렇게 막 나 불만이 있어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소통하는 거 지금 like hey I'm really horny right now 막 이런 you know like 나 지금 진짜 막 성욕이 올라오고 있다 뭐 이런 둘만의 방식으로 소통을 많이 해가면서 그런 부분들에도 되게 큰 지혜가 필요한 부분이라는 거를 많이 경험했어요. 그래서 이런 많은 것들이 있죠. 초기, 중기, 말기, 그리고 우리의 관점, 또 남편의 역할, 아내의 역할, 서로 함께 맞춰가는 이 많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더욱 중요한 것은 임신 이전에 우리의 시간들이에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 또는 여자친구, 남자친구 사이에 그때부터 연애 때부터 서로의 소통의 방식을 개발하고 서로의 연애 문화를 만들어가고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 함께 많은 것들을 누리고 행복한 시간들을 많이 보내고 많이 누리고 그러고 나서 임신을 계획하는 것이 지혜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도 그래서 1년 신혼을 보내고 임신을 시도하게 된 게 엄청난 선물이었다는 거를 되돌아보니까 느끼게 진짜 됐어요.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의 임신 기간이나 육아를 하는 기간이 훨씬 더 풍성했던 것 같아요. 그때 저희는 그냥 놀았다고 생각했는데 그냥 우리 그냥 막 되게 철없이 그냥 놀고 즐겼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파운데이션이 되더라고요.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를 더 알게 됐고 서로 더 커뮤니케이트 하는 것들도 훨씬 쉬워졌고 그랬기 때문에 임신의 이런 변수들 막 폭풍 같은 태풍 같다고 생각하는 이런 많은 부분들에서 서로 이렇게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출산하고 나면 that's another video. 출산에 대해서 if you like this video 출산에 대해서도 하나 해달라고 댓글을 남기시면 저희가 또 한번 참고해 보도록 할게요. 출산은 또 완전 다른 비스트이기 때문에 네, 진짜 그 임신 이전의 시간들에 너무 바쁘게 살면 안 돼요. 신혼 때 진짜 많이 누리고 충분히 서로의 누리는 시간들이 많이 생길 수 있도록 잡아가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서로를 더 사랑하는 시간을 많이 갖는 게 서로를 더 알아가고 더 이해하고 그래서 내가 의지적으로 이 사람을 사랑하기로 정말 선택을 했을 때 일어나는 이런 풍성함 더 행복함 이런 것들을 딱 그 신혼 때 많이 더 누려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아이가 생기면 진짜 그럴 시간이 많이 없어지기 때문에 진짜 여기서 파운데이션을 다 이렇게 지어놓고 임신을 하게 되면은 진짜 너무 좋아요. 그 뒤에 오는 행복은 정말 비교할 수 없는 또 풍성함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행복한 신혼생활과 행복한 임신생활 그리고 행복한 육아, 가정생활을 하시면 좋겠어서 또 이런 영상을 만들어보게 된 것 같아요. 왜냐면 보통 진짜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 요즘에는 임신하지 마세요, 뭐 애 키우지 마세요, 막 그냥 뭔가 부정적인 것들만 나오는 거죠. 왜냐면 임신하면은 내 몸이 변하는 게 사실이고 힘든 게 사실이니까. 근데 준비하지 않고 임신하면 진짜 이게 패닉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진짜 저희가 느끼기에는 하나님이 저희에게 의도하신 임신과 출산은 너무나 행복하고 경이롭고 되게 대단한 일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더욱 행복하게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또 여러분이 저희와 함께 경험하면은 좋지 않을까 같이 이렇게 공유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저희도 솔직히 임신과 출산 뭐 이런 육아가 쉽지는 않은 당연히 과정이었지만 그 가운데서 저희가 진짜 많이 성장하고 정말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이걸 통해서 그리고 부부 관계도 훨씬 더 끈끈해지는 그런 걸 저희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격려를 드리고 싶습니다. So thank you for watching this video and thank you for all of our 후원자 여러분을 포함한 우리 이 영상들을 만들 수 있도록 허락해주시는 후원자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 최고예요. 최고의 선리아 구독자, 선리아 어디언스 되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 또 만나요. 바이바이.